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분당 미래탐구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현진명이라고 하고요. 이제 막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크게 궁금하실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자사고 갈 수 있고 갔을 때 이점은 뭐가 있고 거기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미래탐구라는 저희 학원이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탐구가 있다 보니까 과학탐구 학원 위주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수학도 굉장히 많이 애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좀 홍보하려고 나왔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어느 학교 수업을 하고 있냐면 북일고 그리고 저희 김천에 있는 김천고 수업하고 있고 예전에는 외대부고 수업도 하고 있었어요. 외대부고는 지금은 수업은 안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자사고 수학 내신 특징을 먼저 궁금해하실 텐데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인데 이게 평균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거의 90점이 넘죠. 점수가 되게 높은데 애들이 다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북일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가르치면서 느낀 거는 뭐가 있냐면 혹시 북일고의 특징 중 하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야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래쪽을 조금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도 잘 안 하는 애들도 나는 5등급은 안 받을 거다. 그런 자신감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야구를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애들한테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야구하는 애들도 요즘은 수학 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이 꽤나 높게 유지되는 편이고 그리고 지도해본 입장에서 새 학교를 다 가르쳐본 입장에서 수준은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김천고가 제일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의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외대부고 북일고 김천고를 놓고 보면 김천고에서 100점 받는 애들이 북일이나 외대부고 가면 100점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건 저는 확신을 못 하는데 북일이나 외대에서 90점 받는 애들이 김천 가면 100점 받겠나 하면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고 A, B, C, D라는 거는 중학교 때는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그냥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A를 85점으로 정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A, B, C, D가 뭐 정확한 점수라고 보시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평균이 92.1이라는 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교 시험 내신 반영하는 거는 지필도 당연히 들어가고 수행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수행이랑 같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보통 지필이랑 수행이 같이 들어간다 보면은 대부분 학교가 5대 5로 들어가요.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해서 평균이 80점이다. 라고 했는데 아이가 인성에 큰 문제가 없어서 수행평가를 100점 받았다. 라고 하면은 100점 중에 50%인 50점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점 중에 30점을 받은 거니까 50점 중에 30점이면 100점으로 한 사람은 60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 78.8, 77.3이라는 거는 수행을 만점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학교 시험 평균은 대략 50점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실제로 북일고 학생들 지도했을 때도 내신 평균은 뭐 55에서 60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시험 난이도가 높은데 애들이 다 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놔야 되냐면 수학 포기자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 북일이랑 김천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쪽에서도 최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수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겁을 들이려는 의도는 아닌데 입학하기 전에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야지 자사고에서는 수학 내신에 상위권을 가질 수 있고 그 수학 내신이 따라와줘야지 애들이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제 하위반 가르칠 때 들어오고 싶어 했던 애들 중에 국어, 영어 다 잘해요. 국어 전교 10위권 안에 들고 영어도 10위권 안에 드는데 자기가 수학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 북일고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한 학기 하다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이과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 문과로 전향을 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게 1학년 애들이 들어오면은 문과 갈지 이과 갈지에 대한 고민 상담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 좀 재미로 말씀드리면 그 이과 애들이 이제 문과에 교차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 예. 침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 수능에서도 얘기 들으셨죠?
이과 애들이 사탐 봐가지고 사탐런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과탐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과탐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이제 수학을 잘 해놔야지 침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과 애들이 이과에 지원을 한다면 이건 뭐라고 할까요? 문과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이건 그냥 장난으로만 받아주시고 조금 죄송한 말이긴 한데, 문과 탑인 애들이 만약에 의대를 지원하거나 한의대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 이건 침공이라고 하지 않고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도전하는 입장이 되지 않고 침공하는 입장이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 점수대라는 것 자체가 90 몇 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쉽진 않아요. 재수 그러면 뭐 쉽다고 해서 이제 공부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하면 재수생들은 당연히 다 수학을 1등급 받겠죠. 그럼 이제 애들이 저 점수가 나왔다는 건 뭐냐? 뭐가 나올지 알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외대부고도 그렇고 북일고도 그렇고 김천고도 그렇고 학교에서 부교재를 주고 프린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프린트 내용들을 미리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 이게 내신 대비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잘하는 거하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건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분명히 점수를 잘 받을 확률도 크지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뭐가 나올지를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맨날 하는 말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수행평가 너무 많아요.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알아야 되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도 대학 진학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애들 변별력 만들어야 되니까 무작정 어려운 걸 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학교 선생님들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뭐냐? 최종적인 목적은 수능입니다. 우리 애가 내신이 올 1등급인데 수능을 말아먹어서 최저를 못 맞추면은 학생한테도 손해고 학교한테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신을 출제를 하시냐면 일단 수능형 문제를 연습을 시켜요. 그럼 수능 문제에서 모든 걸 낼 수 없으니 수능의 전 단계인 모의고사를 학습을 시키고, 이 그 모의고사랑 수능은 어디서 이제 출제가 되는가, EBS 교재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가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7학년도에 들어갈 아이들은 26년 올해 나오는 모의고사, 25년, 24년 3년치 정도는 반드시 학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고2 때, 고3 때 보는 과목들, 이제 고2라고 말씀드리게요. 고2 과목이 수능이랑 제일 연계가 많이 되니까 고2들이 뭘 봐야 되냐?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 교재를 미리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당연히 교과서 수준은 이제 자사고 들어갈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예시를 애들한테 주는 자료인데 딱 봐도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애들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학교 부교재에 프린트가 하나 있으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 유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고, 프린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면 애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또 다른 전략 중 하나인데, 운이 좋으면 안 풀고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숫자를 굉장히 많이 변형을 시키면서 애들한테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럼 공부를 하라고 할 때도 딱 한 가지만 제일 강조를 해요. 문제를 그냥 풀고 답 냈다, 이건 절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뭘 강조하냐? 대부분 오답 노트를 당연히 강조를 할 거고 중학교 때도 했을 거예요. 그럼 틀린 거 또 풀면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숫자를 변형해서 줘요. 그럼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낼 건데 어떤 식으로 변형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애들한테 얘기할 때 원래는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 이번에 북일고 1학년에도 변형돼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 하나거든요. 여기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 호텔 같은 곳이 있는데 101호부터 105호, 201호부터 205호까지 사람들을 재우게 하고 싶다. 몇 호에 자게 하고 몇 호에 자게 할까를 푸는 건데, 애들 한번 풀리고 오답 노트 시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까요?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것들, 변형 문제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일단 연습을 시키고, 이게 되는 애들한테 이제 자사고 레벨 상위권 애들한테는 뭘 시키냐면, 너 보고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네가 선생님이면 이 문제가 101호부터 105호까지 있었어. 선생님이면 106호 정도로 한 칸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명의 관광객이 호텔에 머문다고 했는데 너희가 선생님이라면 관광객 수를 조금 줄여서 4명으로 만들 수도 있고 6명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연습을 너희가 공부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연습이 됐을 때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애들이 저한테 오는 반응, 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하는 건 좀 일반적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 희망사항이고요. 30명 수업하면 그런 말 하는 애는 한두 명이고, 제일 크게 오는 반응은 쌤 숫자 똑같은 거 나왔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이 애들이 그건 안 까먹거든요. 안 풀고 냈어요. 이런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수학 실력이랑은 솔직히 좀 상관이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도 점수는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수학 문제 많이 풀고 머리가 좋아져야 된다.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애들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공통적인 전략으로는 기본 학습은 돼 있어야 돼요. 1단원에 뭐가 있고 2단원에는 뭐가 있는가. 이건 알아야 되는데 자사고 학생이라면 이건 당연히 되어 있다고 보고 출제 문항 분석하고 학교별 특징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출제 문항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오시고 뭐 북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 선생님 이름도 성함도 다 외우고 있어요. 강금수 선생님이 작년에 1학년 하셨는데 이번에 2학년으로 올라가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애들하고는 야 종철이 형이 요새 어떤 과목 어떤 단원 신경 쓰시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쌤이 작년에도 2학년 하셨는데 그때는 이거 중요하다고 하시고 이거 냈었어.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애들한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서 공부량을 좀 줄여주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또 학교별 특징이라는 건 김천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술형이 없어요. 김천고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제가 뭘 연습시키냐면 찍는 연습을 좀 시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찍는데 자사고는 문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교재가 어떤 걸 썼었냐면 자이스토리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애들 자이스토리라는 책 한번 풀려보셨으면 애들 책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공통수학 1, 2 두 개를 다 나가요. 시험 기간에 해야 될 양이 너무 막대한 거예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다 해놓고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 완성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라도 찍어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등급별로도 전략이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미래탐구 같은 경우 북일고 같은 경우는 M반, R반, T반 3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M반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냐면 애들이 클리닉 시간에 틀린 걸 풀고 자기가 이제 과제 같은 경우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제 냈다 하면은 미리 토요일 날 와서 수업을 듣는데 수요일쯤에 애들한테 오답 노트랑 자료를 다 미리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한번 풀어보고 근데 풀 때 그냥 해설지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수업 영상들을 같이 QR코드 찍으면 볼 수 있게 링크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하고 나서 수업 듣고 클리닉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애들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예전에 유행했던 학원 중 하나가 애들이 강의하는 학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 애들이 내가 풀었던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말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교 선생님들 앉혀놓고 거기 와서 자기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하게 하고 그 다음 R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정도 실력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저랑 그냥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도 계속 질문이 오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그냥 해설을 보내주는 식으로 하지 않고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자기 풀이를 보내라고 해요. 그럼 너가 푼 건데 어디서부터 이까지는 접근을 잘했다. 근데 이쪽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서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걸 하나씩 잡으면서 이제 애들 습관을 고쳐주고 있고 그 다음 T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본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득점 막 80점, 90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평균 이상을 받는 쪽에 목표로 하게 그럼 기본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고 뭐 약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 오답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말한 수업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는 게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오답의 가장 큰 이유가 시간 관리 그리고 실수예요. 아마 중학생들 학부모님이실 텐데 한 개만 좀 여쭤보면
학생이 혹시 지금까지 다 100점을 받았나요? 왜 틀렸대요, 그럼? 혹시 그럼 몇 점 정도 받았어요? 아, 죄송해요. 혹시 그럼 이제 우리 애가 한 90점, 95점 정도 받았다 하시는 분. 어, 제발 좀 한 분만 도와주세요.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진짜 감사합니다. 애들이 왜 틀렸어 하고 물어보면 쌤,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진짜 실수예요. 저 사실상 100점인데 실수했다고. 억울하다고. 엄마, 쌤, 저를 95점으로 보지 말아달라. 저를 100점으로 봐달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실수도 실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안 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조금 그런 표현이긴 한데 사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유튜브 보다가 이제 보통 이제 자극적이고 뭐 연예인 나오고 남자애들은 뭐 예쁜 여자 나오고 이런 거 막 보고 있는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대치동 선생님의 대치동 어둠의 스킬 이런 거를 유튜브로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봤을 때 또는 릴스 같은 걸로 봤을 때 100%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애들은 그냥 와서 쌤, 저 유튜브 봤는데 모의고사 이번 30분 문제 그냥 세 줄 만에 풀던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이걸 보고 오면 쌤, 이거 개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어떤 반응이 제가 기대하는 건 쌤, 저도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빠르게 풀 수 있는 도구들을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실수를 안 하고 계산도 안 하게 제가 도와줄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 애들한테 좀 필요한 건데 100점을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능에서 또 만점을 받기 위한 수단. 예전에 제가 고3이랑 재수생 수업을 할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기는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수능에 흔히 말하는 킬러 30번을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려면은 어려운 문제는 각각 문장이 말하는 바가 뭐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단원의 개념을 쓰는 걸로 연결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찍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북일고, 김천고, 외대부고 다 잘하는 학교 애들이죠. 전교생이 300명, 4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문제도 안 찍은 애들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실수 없는 계산과 시간 관리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정석 다 보셨죠? 예, 기분 되게 나쁜 책이잖아요. 보기 싫은 책. 애들도 되게 싫어요.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인데 정석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 열심히 일단 계산을 하는데 여기 부등호 있잖아요. 풀다 보면 갑자기 답 틀린 애를 보면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는데 전개에다가 여기 전개하면서 2를 곱해야 되는데 안 곱하고 넘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드려 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썩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줄이려면 그냥 애들이 계산을 안 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계산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게 말로 적혀 있는데 실수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수 체계에서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데 실수라는 것은 켤레 복소수를 잡아도 똑같아라는 개념을 너희가 알고 있자. 그럼 이건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그대로 다음 식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합하고 곱 관계가 제곱한 거 합의 제곱과 곱이 같다라고만 쓰면 이쪽에 있는 p 더하기 1 제곱이 4가 되면 된다라는 결과론을 바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식을 알고 있는 애들은 사실 암산을 해서도 답을 낼 수 있어요. 암산에 대한 것도 이제 제 그 지론은 뭐가 있냐면 애들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막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거 있는 걸 1 더하고 2 더하고 3 또 더하고 4를 더해야 되는데 이걸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건 하면 안 되는 암산이에요. 근데 애들이 뭐는 바로 대답하냐면 야 2를 10번 곱하면 뭐게? 2의 10승이 뭐게? 알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시죠? 1024라고. 혹시 속으로 2를 10번 곱하셨어요? 아니죠. 이게 암산인 거거든요. 애들한테도 암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많아져야 된다. 이런 사전 지식들을 학원 수업하면서 제가 계속 쌓아주고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흔히 나오는 모의고사의 또는 내신에서의 노가다형 문제예요. 그러면은 49 이하의 두 자연수 m과 n이니까 대입하면서 큰 걸 구해라. 그럼 이걸 애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 m 더하기 n이 제일 커지고 49 이하니까 49랑 49 넣어보자. 49, 48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조금 없어 보이니까 하나씩 일단 규칙성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나면 얘는 8번 제곱하면 1이네. 4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 머릿속으로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개념들 갖고 있으면 실제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쭉 쓰고 쭉 쓰면서 결론을 내야 되지만 실전에서는 이 2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위해 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1줄, 2줄, 식 2개만 쓰고도 답이 바로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별로 이제 전략을 짜는 것들은 이제 4, 5등급은 오늘 설명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3등급도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에 대한 얘기고 1등급과 2등급 이 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상위 10%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럼 이쪽에 걸려있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시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얘네들이 시험 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쌤 아는 건데 틀렸어요. 그리고 틀린 거 보면 설명해주면 하면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제 내주잖아요. 그럼 까먹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조금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도구를 설명을 해주고 풀이가 길어지면 요즘 애들은 지루해해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이번에 좀 있으면 6월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평가원에서. 그거 나오면 나오자마자 풀면서 이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거고 평가원에서는 해설이 안 나오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애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까 흥미롭게 받아들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데이터가 지금 제 노트북에도 저장돼 있고 머릿속에도 저장돼 있고 핸드폰에도 애들 질문 오면 바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저장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있고 자사고 내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학 자체를 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생각을 저처럼 현진명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유형인데 완전 처음 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훈련까지 미래탐구에서는 상위권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약점 개선 같은 경우는 아까 오답 노트 했던 건데 그냥 5개념이 있으면 잡아주겠다. 실수 시간 부족한 거 어떤 식으로 잡아주겠다는 거고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업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가인데 지금 이 설명회도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잘하는 학생들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다 박제가 돼버렸어요. 긴장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박제가 돼버렸어요. 제 수업도 항상 박제돼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인데 애들이 그냥 끊임없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막 좀 싸가지 없는 친구예요. 그냥 문제 이거 모른다. 나중에 하고 나서 좀 혼났어요. 이 친구는.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어디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너는 이 부분에서 요만큼만 잘못됐다. 그럼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풀기는 풀었는데 본인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하나 나눠서 풀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풀고 싶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한 문제를 푸는데 5분이 걸렸다면 과연 그게 적절한 풀이인가? 한 문제 5분이면 50분 동안 몇 개 풀 수 있어요? 10개 풀 수 있어요. 10개 풀면 50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2분 이하, 빠르면 1분 이하, 2분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게 계속 질문을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습관을 저는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최근에 보냈던 그냥 데이터들이에요. 애들 오면은 그냥 보낼 수 있게 상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이고 겁을 좀 먹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사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부교재가 나와 있어도 부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험 기간 내에 다 푸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3월 달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정도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선배들이 계속 불러서 잡혀가가지고 동아리 들어와라 이 잔소리 듣고 있을 거고 걔네들이 2학년 돼가지고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한테 야 이쪽으로 와 하고 꼬시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보는데
1, 2주 정도는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2주는 수행 평가한다고 또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짧은 기간, 고작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만 내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부교재를 완성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 부교재를 풀기 위한 사전 지식 정도는 입학 전 겨울 방학까지 이제 반드시 좀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거를 좀 신경 쓰고 자사고에 진학시키시면은 나중에 들어가서도 좋은 성적 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